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주를 살펴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통주가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하고 연관이 있죠? 네. 자,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을 세 가지로 꼽아주셨는데 세 가지가 뭐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아무래도 제가 찝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숫자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고물가. 였었고요. 금리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올해 연내 일단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의 뷰이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져서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4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95포인트 기록을 해서 이제 3월 대비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준선 100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져 그렇죠. 있는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비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이 그나마 쓰여지고 소비가 되는 업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오미크론 변이 처음으로 발발하고 나서 지난해 1분기 때 제일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 걸렸었는데. 숫자상으로 뭐 몇십만 명 그렇죠. 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온라인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성장을 더 보여주려면 더 큰 성장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오프라인 쪽이 성장세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지금 그 설명해 주신 거 그래프로 나오네요. 확실히 그 기저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품목별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그동안에 가장 온라인 소비 비중이 낮았던 식품 쪽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예 신규 품목으로 온라인 침투가 조금 더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품목의 온라인 소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소비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품목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결국에는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제약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이 온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회복하고 온라인은 좀 성장이 둔화된다. 이 얘기는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따지면은 작년 오미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에 그 기저효과가 더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 여전히 그렇죠. 어렵지 않은가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뭐 지금 월별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뭐 설 연휴차 있었던 1월 제외하고는 그래도 5, 6%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 원래 기존에 뭐 한 15에서 20%씩 성장을 했었던 그런 업태였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라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2년 동안 너무 온라인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돌파하고 뚫고 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때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품목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한 지금 월별로 봤을 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품목 중에서 온라인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정체거든요. 그래서 30% 중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진짜 완전히 바뀌려면 다시 전염병이 하나 돌거나 이거 큰일 날 너무 싫지만 그렇거나 아니면 신규 품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비가 늘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면세점 쪽은 뭐 아무래도 그 입국자 수가 아주 관건인데 최근에 뭐 중국인 입국자 단체 관광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개별 관광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2분기부터는 면세점 수익성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던데. 네, 일단은 월별로 봤을 때 지금 뭐 3월까지 중국인 이제 방한 중국인 수로 보면은 거의 1월, 2월 달에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1월, 2월 대비. 3월도 거의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2019년 대비해서 중국 분들이 얼마나 오셨냐면은 그때 대비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30%가 아니고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동안에 지난해에 워낙에 중국 분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보따리상들에게 워낙에 매출 의존도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지급했던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이제 알선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져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좀 작업을 한 상황이고요. 면세점 업체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선수로 좀 낮아져 있는 거 플러스 중국인들이 실제로 오기 시작하는 거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엔 저희가 실적 개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 보여지네요. 네. 완전히 무슨 뭐 네, 단층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확 꺾였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 사람당 이제 객단가 예. 쓰는 금액이 원래는 뭐 한 600불 정도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여행객이 와서 쓰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거의 뭐 한 1,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냥 장사로 그 대규모로 구매를 해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통주 중에 토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탑픽은 GS 리테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YOY로 109% 증가해서 466억 원 나왔는데 시장에서 봤던 기대치가 한 300억 중후반대였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나온 실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흐름은 안 좋았던 왜 이렇게 안 이유가 좋습니까? 이제 부문별로 봤을 때 편의점 본업이 조금 감익이 있었었고 그 외의 부문들이 좀 잘해줘가지고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 때문에 이제 편의점 쪽에서 조금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예.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 이제 주류 매출 같은 좀 마진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믹스 개선을 통한 이제 성수기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호텔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호텔 사업 부분은 너무 좋아요. 요즘 뭐 연애 시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행사,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많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투숙률 자체도 이제 입국자 수 느는 거랑 동일하게 또 같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 개선이 연중 내내 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온라인 쪽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쪽을 공을 들이겠다고 해서 매출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1분기, 2분기에 거의 한 400억 중반에서 300억 원대였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100억 한 주방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송파 쪽에 갖고 있었던 온라인 물류센터 철수를 했다 보니까 비용 절감은 추가로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 3분기에도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편의점 성수기 효과 그리고 물류센터 철수한 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쪽 적자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연중 내내 호텔 쪽 리오프닝 수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GF 리테일이 아무래도 그냥 편의점 사업만 퓨어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밸류에서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1배 정도 되거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다라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목표 주가와 투자 4만 전략. 원입니다. 네, 네. 4만 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략은 사실 2분기, 3분기가 편의점이 제일 성수기고 4분기가 어닝이 제일 얇아요. 비수기여서. 그래서 그런 시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GS 리테일과 달리 이마트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했어요. 이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배경은 뭡니까? 일단은 할인점 자체가 공휴일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일 정도 적었다 보니까 이게 매출에 영향을 줬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포들이 리뉴얼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공사 착수 때문에 좀 점포 문 닫고 영업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게 또 작용을 한 가지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결로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캐시카우 부문이어서 워낙에 따박따박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문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문제가 좀 한번 있었죠. 있었죠. 그런 이슈도 있었고 지금 환율도 작년에 비쌀 때 사놨던 그런 이제 원가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원두가 오른 거 플러스 이제 고환율 영향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 쪽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한 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뭐 생각 대비 진짜 안 나와서 13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 대비 훨씬 더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뭐 지금 8만 원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신세계 이마트 원래 이제 분할 상장한 게 2011년도인데요. 주가 그래프를 보면 마치 무슨 절벽 떨어지듯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최저가 수준에 약간 근접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최저가 수준이 한 8만 1천 원대였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뭐 온라인 쪽에서 그동안의 가능성을 많이 기대했었던 그런 회사인데 여러 가지로 사업 확장이 좀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자를 이제 좀 내주면서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진이 이제 뭐 유통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쿠팡한테 내줬어요. 이마트가. 이렇게 쿠팡한테 매출에서 뒤진 건 처음인데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할인점도 그렇고 백화점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백화점 매출액 1등부터 쭉 이제 순위를 매기면은 보통 신세계 강남점이 항상 1등.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매출이 2.9조 원 정도였었는데 작년 무신사 이제 매출액이 한 3.4조 원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도 그렇고 할인점도 그렇고 약간은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오기 역전현상이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근데 어쨌든 지금 할인점이 우리나라 처음 도입된 게 93년도다 보니까 이마트 창동점이었다 보니까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할인점에 좀 영업을 좀 못하는 점포들이 나오다 보니 탑라인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하반기는 작년보다 공휴일 수가 이틀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이 할인점이라는 업태 자체가 과거 대비 매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다 보니까 집객이나 경쟁력 강화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어느 마트를 한번 가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마트가 아니고 1층에 완전히 식음료 매장을 저기 있고 와서 놀라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근데 그런 거는 또 상대적으로 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대체제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뭐 지금 백화점들도 더현대 서울 같은 그런 포맷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제 마트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지점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 30년이라는 게 참 상징적인 숫자고 그다음에 30년이면 정말 어른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이죠. 이제는 완전히 어른답게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리모델링, 리뉴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자, 여기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이 온오프라인 생태계라고 하죠. 본격 가동되는데 이 핵심은 멤버십 같습니다. SSG닷컴과 지마켓이 온라인 통합 멤버십으로 운영 중인 스마일 클럽에 여기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 등이 더해지는 거죠. 이거 실적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은 회사가 좀 충성 고객 위주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나와서 가동이 되고 실제로 실적에 꽂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출시 이후에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로켓 와우, 그러니까 쿠팡 멤버십 회원수가 한 1,100만 명 수준이고요. 그리고 활성 구매자 수가 한 1,900만 명 수준으로 YOY를 한 5% 정도 이번 1분기 때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이것까지 지금 소비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한 가구당 여러 가지 멤버십을 가지고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쿠팡조차도 사실 지금 객단가를 또 레벨업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랑 마찬가지 맥락이어서 일단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지였으면 분명하고요. 근데 실적에는 일단은 뭐 당장 그게 개선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이 있고, 뭐 그다음에 신세계 이 온오프라인 있고, 그다음에 롯데도 온오프라인 가동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뭐 GS 리테일도 있고, 이걸 일일이 다 가입하는 것도 귀찮고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한두 개만 보통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온라인 이 서로 경쟁 치열한 것이 유통사들의 실적을 깎아먹는 그런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그 수혜가 끝나고 지금 견디는 올해부터가 좀 여러 가지 시장 내 재편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할인율이 높아져서 지금 가치를 기존 대비 못 받고 있는 뭐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스타트업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을 대형 업체들이 또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몸집을 키운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저희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 확대 뭐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구매 단가가 안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지만 이제 과거 대비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가 어렵고 지금 이번 1분기 때 300불 조금 안 되는 300불 좀 넘는 수준 기록했다 보니까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물가도 같이 올랐다 보니까 물가 요인 빼면은 별로 뭐 없다는 네, 얘기죠. 뭐 레벨업을 하려면 결국에 고관여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전략이 딱히 시원찮게 보인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활성 구매자 수는 이미 워낙에 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쿠팡이 이제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마트 훨씬 집에 가까이 계시고 하시면은 뭐 굳이 와우랑 뭐 신세계 유니버스 같이 가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마트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보니까 와우 회원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온라인 성장 자체가 올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똑같은 매크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큰 흐름의 변화 같은 거,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경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유통업계 그럴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런 점이 사실 유통주 투자 전략 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좀 확실하게 뚜렷하게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편의점은 정말로 이 외식 수요 대체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식사하시는 거에 대한 대체 수요를 진짜 받고 있거든요. 도시락이라든지 간편식이 분명히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2, 3분기 성수기고 그리고 또 야외 활동 이제 마스크 해제되고 했다 보니까 하실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업체 그리고 더불어서 면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행을 정말로 재개를 했다 보니까 뭐 그동안의 리오프닝으로 계속 희망 고문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소매가 지금 올해 소매 판매액이 한 2, 3% 정도 2, 3%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증가하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을 찾으려면은 결국에 편의점이나 면세점 같은 숫자가 보이는 업체들로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